뽀뉴 아빠의 증문즉답 제주 이민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의 블로그에 어떤 궁금한 것을 남기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그분들의 어떤 질문과 그리고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이제 댓글로 남겼는데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업데이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제주 포럼시에서 이주민 수다방이라는 행사를 이제 며칠 전에 열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이주하신 분들이 나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이제 제주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내용도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방송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짤막하게 먼저 문의사항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분 성함이 세입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제주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제주 이민을 아주 고개를 끄덕여 가면서 재미있게 봤고요. 저희도 4살 아들을 가진 30대 부부예요. 벌써 서울의 집은 덜컥 계약이 되어 나가버리고 직장도 정리되어 가는데 아직 제주에서 집을 구하지 못해서 마음만 급합니다. 아이가 있으니 교통이 불편한 외지는 못 다닐 테고 제주 월세닷컴이나 제주 올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직접 제주 내려가서 봐야 더 감이 오리라 싶습니다. 솔직히 어느 지역에 살아야 할지 감도 안 잡히고요. 제주시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서귀포시 쪽은 매물이 없고 제주에서 집 구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네요. 혹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제주 어느 지역으로 첫 정착지를 뽑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제주 내려가면 부동산 통해서 집을 알아보려 하는데 혹 친절한 부동산 아시나요? 마음이 급하니 염치 없이 물어보게 되네요. 종종 글을 읽으며 제주 이민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저희 부부랑 이제 비슷한 케이스신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집을 사는 거는 물론 이제 제주시 쪽에 살려고 하니까 비싸다 얘기를 하셨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연세를 살면서 지역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웬만한 아파트들은 이제 지금은 많이 생기고 있지만 작은 아파트들, 나홀로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가 좀 구형 아파트들이긴 하지만 이도동 쪽에도 구형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신제주 쪽에 한라대 앞쪽 그쪽이 이제 원룸도 좀 꽤 있을 겁니다. 아마 가격이 최근에 많이 좀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고 또 이제 연세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전세 구하는 게 훨씬 낫기는 한데 이제 구하기가 어렵고 턱없이 이제 비쌀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구간이 지났죠. 신구간이 지나서 집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가끔 매물이 나오는데 신구간 때보다 굉장히 떨어져서 매물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만 하더라도 신구간 때 연세가 800이었는데 지금은 600 정도, 600 이하로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신구간 바로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매물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매물은 나온다는 거. 또 그걸 통해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가 있으면 훨씬 좋죠. 근데 전세는 구하기가 좀 힘듭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어쩔 수 없는 거긴 하겠는데요. 이제 지역 집값을 조금 올려놓는 경향이 있죠. 모든 부동산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일단 부동산 통해서도 매물이 사실은 많지는 않고, 집을 구하시려면 그 제주 지역에서는 발로 뛰어서 올장이라든지 올장에 나오는 그 매물들을 보고 이제 새벽 6시부터 전화를 해서 7시부터 전화를 해서 직접 찾아가서 보고 바로 계약하고 하는 게 거의 이제 굉장히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 정도는 만약에 미리 내려오실 수 있으시면 내려오셔서 집을 며칠간이라도 먼저 이렇게 좀 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사실 이주하려고 하는 것에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집 구하기인 것 같고요. 이제 뭐 그 이후로 조금씩 있을 텐데, 오늘 좀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다방, 그 이주민 수다방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사실 이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팁을 드린다라기보다는 이주를 해보니까 어떻더라. 이주했을 때, 제주 지역은 어떻고, 제주 사람들은 어떻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일단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다양한 연령층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역사회에 대한 감을 잡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번 들어보시죠. 연 1천억 이상 되는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3다수 정도, 그 정도 이외의 산업 구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사활동을 기본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속가능한 삶의 기본을 갖기 어렵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것은 좀 지역을 넓게 봐야겠죠. 이 지역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한혜라 씨 말씀하셨지만, 성함 맞나요? 네.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주도민의 어떤 벤당 문화라든가 어떤 뭐가 외부에서 말하는 폐쇄적이라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역사를 하셨다니까 저도 그냥 짧은 기간이지만 역사에 대해서 제주 역사에 좀 약간 들여다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려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쭉 이어 나오는 그 이후에 4.3 건국 이후에 벌어진 일까지 제주라는 거는 상당히 핍박과 어떻게 보면은 착취 그 속에서의 분례를 벗어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참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었던 곳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어떤 토양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접근하기는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하고 문화적인 문제하고 역사적인 거 다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만만치 않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길게 내다보고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역사에 동화가 되고 여기 도민화가 되고 진짜 저는 도민이 된 지 2년 됐지만 사실 도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도민인 거고 속은 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속까지 도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갖고 적응 과정을 걷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실패를 적게 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는 건 아무튼 제주도는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풍습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내 거를 쥐고 또 배우고 그러기를 한 게 3년인데 그게 한 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도를 보는 습관이 여기는 섬이 아니고 큰 그 숲 위에서 내가 제주도를 본다면은 여기가 서울입니다.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는 섬이 아니고 큰 육지고 뭐 차를 가지고 아무리 달려도 끝이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원으로 둥글둥글 돼 있으니까 달려도 길죠. 그리고 해산물 풍부하고 사실 뭐 좋은 점만 얘기하자면 이렇지만 굉장히 힘든 거 얘기하면은 저도 뭐 밤을 새면서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와서 정착을 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굉장히 현명한 생각과 제주도를 내가 택해서 온 거 이 사람들이 나를 오라 그러지 않고 내가 택해서 왔기 때문에 정말 현명한 생각으로 같이 융합이 돼서 살아야 되는데 제주도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 저 스스로가 퀄리파이드 된 정말 나는 제주도민으로서의 아주 우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정말 좋은 분, 우수한 분, 좋은 능력을 가진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지인들한테는 제주도 오려면 꼭 바람 부는 날 와라. 그래야 제맛이 난다고 하면서도 정작 저는 아직까지 제게 바람이 적응이 잘 안 돼서 또 하나는 12년 동안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주민들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닫혀진 빗장 같은 걸
한 3년 동안은 거의 초에 미치어 산다는 생각으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기존에 사시는 분들과 동화되지 않으면은 제가 여기 내려와서 하고자 했던 일들을 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요즘은 점차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단단합니다. 벽들이. 그분들이 싸우는 벽이 아니라 이건 제 벽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벽들을 하나하나 뽑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뜻이 있어서 온 거지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 하신 분들 말씀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뭐 제주도를 알고 모르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50이 되었습니다. 진짜 제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일단 그 살고 있는 현장에서 한번 빨리 나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일단 제주 건너오면은 도시를 보는 시각이 이제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과감하게 그 자리에 한번 떠본 겁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제가 그동안에 뭐 돈은 많이 못 벌어줬지만 나름대로 같이 고민도 하고 살았으니까 한번 조금만 시간을 한번 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와이프랑 가보라 그랬습니다. 가고 와이프도 좀 생각이 이제 있는데 같이 동시에 오면은 생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와이프는 지금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좀 터 닦으면 따라갈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어찌 보면 의문이죠. 그리고 애들은 이제 학교를 좀 다니고 있는데 그런 거로 해서 이제 제주도 와서 제가 그러면은 오기는 덜렁 왔는데 우선 뭐 해방된 걸 기분으로 온 것 같기는 한데 뭘 해야 될지 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오기 전에 좀 고민을 했지만 그래서 우선 제가 뭐 제주 역사를 알고 어쩌고 하는 그거는 자유 시간이 흐르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빨리 어떻게 적응하는 걸 이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연히 기회가 다닌 게 참 좋은 기회를 제가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육지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육지 것이면 당신은 제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그렇죠. 것들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그래서 반쪽밖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건 공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당문화, 예,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에 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통, 자기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유교적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전통이 아니라 악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당문화의 악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악영향이 너무 많아요. 사회적으로 어떤 발전을 저해시키는 것도 너무 많고 하다못해 뭐 곧 있을 지금 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거도 분명히 저 사람은 참 많이 부족하다 하는데 제가 이제 함덕에 살잖아요. 저는 뭐 제주도에 오자마자부터 함덕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함덕에 사는데 제가 어떻게 제일 처음에 뭐 제주시나 뭐 신제주 쪽에 살았으면은 좀 이 충격이 덜했을 거예요. 오자마자 그 촌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문화가, 그 정서가.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좋은 유능하든 뭐 하든 뭐 올바른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 잔치 때 와서 손 한 번 잡아주고 가면은 그리고 또 누구랑 알고 뭐 하고 이러면은 그게 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정이 막 많고 막 이런 거라고 다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에 대한 발전이나 이런 거 아니면 자기 후대들에 대한 후대들이 어떤 사회에서 살게 될까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없고 그리고 물론 또 제가 이제 제주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주 피부에 와닿게 겪었던 근당 문화 정말 아닌데도 다 얽혀섞여 있는 문화에 대해서 저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해가지고요. 제가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2006년도 3월달에 제주도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노지선 선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치르는 과정에서 아 무서운 데구나. 결국은 정책 공약 자체가 필요가 없더라 이거. 누가 더 많이 알고 지르느냐, 누가 학연 지연 현행도 많이 알고 지르느냐. 쉬운 얘기를 여기 조씨는 집안하면 조치비 하잖아요. 윤씨는 집안하면 윤치비 하고.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너무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6년도 와가지고 봄에 약 한 3개월을 못 버티고 사실은 저는 도망갔어요. 2006년도 봄에. 그러다 이제 2년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 1월달에 다시 들어온 케이스인데 어쨌거나 이 변당 문화는 비싸고 맛없어도 식당을 가야 되는데 변당에 가야지. 그 옆집 싸고 맛있는 집 갔다. 그럼 우리 변당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해버리거든요. 3년간 교통 없어요. 그거 정말 무서운 문화거든요. 그게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사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제주도 오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거든요. 여기서 못 버티면 살아나가지 못하면 육지로 다시 못 나간다.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해요. 이민원 심정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이 이제 식당을 하나씩 만든다 이거예요. 여기 육지껏 여기 토백이. 그런데 얘는 분명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버텨나가야 되거든요. 성공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이 사람은 우리 변당내가 얼마나 와줄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전혀 상권이 아닌데도 장사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집보다 더 맛있고 싸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발전을 해가는 거예요. 내가 장사가 안 되니까 왜 장사가 안 되지? 어떻게 더 해야 손님이 한 명 더 올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 변당 왜 안 오지? 저번에 왔는데 또 와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자만하고 도태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육지껏 집은. 그러다 보니까 이 토백이가 육지껏을 볼 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모르게 고민하고 고생하는 줄은 모르고 그냥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희생에 의한 육지껏이라고 불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맥락을 하나 해석했고요. 그 부분은 육지에서 안전 얘기로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도망간 놈들이 많았어요. 그런 맥락에서 그게 육지껏이라는 해석을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부러움과 희생. 하나는 너네 나쁜 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아니 저기 강원도 아까 오신 분도 있지만 강원도에 가도 평창? 거긴 요만한 지역 치고받고 싸우면서 안 하나요? 거긴 더 심해요. 선거 때 더 심해요. 그 소지역주의라고 그러죠, 그런 거.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제 지 선생님께서 여기 그러니까 외지인이 한 30%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5%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지 인구가 100만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경제 구조가 돼야 해결될 수 있는 내부의 문제인 것이지, 지금 존재하는 굉장 문화 문제 있다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해석도 했는데 그것도 조금 일리가 있는데, 전국에서 사실은 소송이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제주도거든요. 예, 토지 소송은 1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왜 많은가 하면 이렇게 대놓고 소송은 자기가 소송을 걸더라도 법이 해결을 해주는 거지 자기가 직접 대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면해서 누구한테 추궁을 한다거나 싸우거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구조 같은 게 이제 사상 같은 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데요. 이것도 추정입니다, 추정. 어려운 친척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거, 그것도 변당 문화에 들어가고, 누가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는데 도와줘야죠. 누가 뭐에 나갔는데, 선거에 나갔는데, 그러면 괜당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줍니까? 다 좋은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주해서 살면서 이렇게 봤을 때 좀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걸 보고 이제 여기에 괜당 문화가 참 안 좋구나, 굉장히 여러 가지 발전을 나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나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낀 건 아직 없는데요. 우선 처음 좀 제일 낯설었던 건 대문이 없잖아요, 제주도에. 저희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월정리는 거의 대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그냥 불쑥불쑥 집에 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뚝뚝 두드리고 없으면 뭐 창 막 이렇게 열어놓고 네. 밖에 이렇게 나갔다 오면은 그냥 식탁 위에 뭐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보통은 육지에서는 그냥 이렇게 현관에 이렇게 놔두고 가거나 그런데 그냥 집에 그냥 들어오시는 게 전혀 거리낌이 없으시고, 근데 그게 좀 적응이 안 돼서 좀 대문을 그냥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되게 낮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거랑 그리고 이제 물질을 하려고 일부러 그쪽에 갔거든요. 월정리 쪽에. 그래서 집 구하기 전에 거기 있는 해녀분들 한 대여섯 분 만나서 그런 그 물질 자격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그냥 여기 거주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반기셨는데, 막상 이사 와서 정말로 이제 부모도 다 맞추고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서 제일 나이가 젊으신 해녀분이 50살이 조금 넘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외지에서 와서 물질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의 처음인 거예요. 네, 거의 20-30만 년만 처음이고, 그 전에도 그냥 시집 와서 하시는 거지 이렇게 외지에서 와서 하시는 경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좀 이렇게 경계를 네.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뭐 그냥 기다리는 중이고요. 아직까지 네. 제주도에서 제일 센 조합이 해녀하고 목장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기득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바다에서 나오는 가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진입이 이제 쉽지는 않은데 회의를 정식으로 요청해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마 진짜 그 뉴스에 나올 일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와서 버스나 이런 걸 느껴볼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 거 같냐면 저희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사실 뭐 딱히 돈 냄새를 풍기거나 가지고 들어온 게 별로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를 보면 항상 다들 도와주시려고 하지 텃세 뭐 부릴 건덕지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저희는 와서 집도 그렇고 모든 것들 도움을 많이 받고 관계에서도 살게끔 잘 살도록 해주시려는 걸 많이 느껴서 그냥 좋은 것 같고, 해녀 관련해서는 물질은 생각보다 이렇게 진입이 쉽지는 않구나. 저희는 해녀학교도 다녔고, 근데 뭐 해녀학교 다닌다고 바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지금 해녀라는 걸 제주도에서도 놓지 못하는 키워드로 가져가고, 하지만 해녀분들은 나이가 점점 드시고 돌아가시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한 달 젊은 사람이 있으면 당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마을 바다라는 것이 뭐 제주도청이나 이런 곳에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에서 이때까지 끌어온 거고, 그래서 유지를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진입 장벽이 있는 게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이고, 제주가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막 뭘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제주는 가만히 있고 별로 기대 없이 욕심 없이 가난한 사람들도 그냥 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계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발이 안 됐으면 좋겠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 일찍 것들이 말이야 그렇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나 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한테 처음으로 아마 이렇게 감정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참다가 언니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에게 하는 거야. 사람한테 어떻게 것들이라고 말을 해? 그러면서
근데 그 언니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 순간에 보면서. 육지 것들이라고 하면 언니는 제주 것들밖에 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늘 했던 말인데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온 말로 자기가 얼굴이 빨개지니까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언니를 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보다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누구한테나 있는 거지만 그 편견이 잠재의식 속에 있어서 이렇게 사람한테 말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느냐고 생각해 보라고. 특히 또 신자들 모임에서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근데 13년 동안요, 제가 제일 싫었던 건 그거 같아요. 어떻게 해서 제주 남자를 만났어요? 그 질문 있죠. 어떻게 해서 그런 신랑을 만났어요? 라고 제가 물어요. 그랬더니 2년 따라 뭐 만나주더라고요. 저도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편견이 참 싫었어요. 세 번 저를 보면 세 번을 놀란대요. 사람들이. 경상도 여자가 육지에서 시집 와갖고 남편이랑 사는 거 그게 세 가지니까 놀랍대요. 그리고 제가 이런 모임에 오고 싶었던 거 뭐냐면 저희 집안에 사삼에 세 분이 평화공원에 계세요. 근데 저 사실 사삼 잘 몰랐어요.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사삼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보니까 저희 집안이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독자라서 저희는 된장도 별로 없어요. 사촌도 없으니까 독자십니다. 늘 외로워요. 우리 시댁은 그냥 저만 육남매 중에 셋째 며느리 그리고 끝 없어요. 어디 가는 데도 없고 그냥 가가도 먼 친척이에요. 그냥 밀양 작가라는 이유만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13년을 사니까 저한테도 자생력은 생겼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견뎌내지는 힘은 생겼는데 그러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저랑 똑같은 그런 어떤 세대들이 또 시집을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진짜. 그거 겪을 거예요 분명히 살면서. 그래서 이제 좀 부드럽게 대화로 풀어나가기도 하고 이제는 제가 여유가 좀 생겼는지 이런 모임도 나오게 되고 뭐 지금은 괜찮아요. 귀촌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도 뭐 집을 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뭐 여러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제가 제주도의 경우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이제 유네스코 같은 데서는 국제 이해교육 같은 걸 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제주 이해교육 같은 거를 좀 시키면 어떨까.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오해가 이제 그런 거예요. 왜 제주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갖게 됐을까? 4.3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거는 다 이해하지만 이런 점들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은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주민들한테 강제로 시킬 수는 없지만 제주 이해교육 같은 걸 받게 하면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제도를 좀 만들면 이주민들이 열심히 제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생각도 좋습니다. 이런 걸 좀 제주 도정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다 그러면 도서관에 모든 게 들어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빌려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 제주도는 아직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읍사무소에 하다못해 가더라도 이런저런 그 마을에 대한 소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정말 환영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고 뭐 이런저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알게 모르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와서 사시거든.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중에는 굉장한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노하우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이런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걸 좀 통괄하는 그런 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요.
각자 그냥 혼자서 살고 계시지, 그분들을 그 좋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좀 끄집어내서 다른 데 봉사하게 하시고 하면 좋은데 그걸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숨어 계신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어디 뭐 도청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서가 있어서 좀 파악도 하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할 수 있게 그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문화적 이유가 한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교육을 포함해서 경제 생활 때문에 시골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한 3, 4%였고요. 교육 문제가 그 정도 됐고 문화가 한 31%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문화 향수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사실은 먹고 사는 것에 이제 뒷전에 밀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오늘 이 얘기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향수를 어떻게 채워내 나갈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그게 도청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중앙 집중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른 지역도 다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 경북이나 뭐 이런데 뭐 귀농학교가 잘 돼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지역이나 새로 가면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오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봐도 육지에서 젊은 사람들이 내려오려는 이제 굉장히 좋은 후보지 중에 하나일 때 제주도가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게 굉장히 제주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도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좀 혁신적인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떤 지원 프로그램을 가져가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제가 원하는 지역의 이장님의 전화번호나 그 지역에서 어떤 그런 좀 뭐라 그러나 리더격으로 그런 것들을 좀 지역에 뭘 알아봐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거를 이제 알 수 없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하려는 거는 제가 원하는 지역에 읍면 동사무소에 가서 그 지역에 그런 일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동사무소에서 연락처를 줄지 모르겠지만 안 주시면 제 연락처를 놓고 와서 연결해달라 그러든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한국으로 이주 온 진짜 외국에서 이주 온 사람들을 위해서 문화생활 가이드 뭐 이런 걸 만든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주도도 그런 거를 제주 이해교육을 넘어서 정착했을 때 저도 그랬어요. 제일 답답한 게 이걸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문제들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삶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가이드북 같은 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만들어도 됩니다. 요즘엔 다 다운받아서 파일로 쓰면 되니까 그런 걸 좀 잘 만들어 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점은 농사 지으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아쉬운 점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게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쨌든 제주도 안에서도 농촌에 속하거든요. 도시 시내 쪽이 아닌 거죠. 농촌에 한 1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이 제주라는 섬 안에서도 되게 도농격차가 되게 심하구나. 특히 그게 문화와 교육에 관한 게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되게 뭔가 갈증들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고 그거는 뭐 세대를 떠나서 다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보면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보면은 시내로 나가려고 되게 애쓰거든요.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다 하고. 그게 뭐 어디 가도 있긴 한데 좀 그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없을까 이런 안타까운 아쉬움 이런 게 좀 많이 들었고 문화 관련한 것들도 좀 농촌을 찾아오는 어떤 문화적 인프라 이런 게 구축되면 참 좋지 않을까. 다 시내 나가서 영화 보고 연극 관람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경계가 좀 희미해지고 흐려지고 이러면 좋겠다. 이게 제주에서부터 비롯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노영실 씨 말씀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무리를 금방 하실 것 같더니 소위께서 화를 안 내시는 거 보니까 잘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12년이 됐는데 사실 어머니가 이 제주분이시고요. 또 어머니 고향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벽 같은 걸 많이 느낍니다. 처음에는 여기 현지인 분들한테 벽이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한테 벽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이 동화돼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1년 반 진행이 됐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잘 참고 의견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 정리해서 혹시 연락처를 받아 놓으시면 한번 쭉 돌리기도 하고요. 다음에 좀 더 진전시킬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모여서 얘기를 좀 하는 것도 더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여러 가지로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 수다 모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어보셨나요? 예. 사실은 굉장히 이제 속 깊은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제 제주 이주했다라고 하는 그 공통점만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이야기를 보시고 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예. 그 양파를 이렇게 이제 하나씩 벗겼을 때 또 새로운 겹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조금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제 이제 살아갔을 때 느낌이 어떠냐 이런 피상적인 것보다는 한 단계 좀 더 그 진전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제주에 와서 3개월이 안 돼서 제주 정착일기라고 하는 그 칼럼을 지역의 제주 도민일보에 연재를 했었는데요. 선배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주 지역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정착일기를 좀 쓰는 건 어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아예 제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초짜일 때 좀 쓰는 게 좀 더 신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칼럼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좀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한 발짝도 담그지 않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아직 그 여행했을 때 어떤 그것을 좀 탈피하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 지금 좀 많이 듭니다. 예. 기자 출신인 한 후배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주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제주의 경조사를 참석을 해봐야 된다. 경조사에 초대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먼 거리가 됐든 가까운 거리가 됐든 어쨌든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간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지역사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냐. 어려운 일이다. 상가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식 뭐 피로연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에 자주 또 담임으로써 뭐 음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것들을 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요거를 들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사실 피부로 느낄 때만이 좀 되는 부분인데 사실 말로 이렇게 좀 전하고 하게 됐을 때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그래도 다양한 어떤 그 이야기를 좀 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예, 지금 다음 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수다방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냐면 제주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결혼해서 이주한 케이스, 한 발짝을 담근 거죠. 그게 아니고 이제 두 사람 다 가족 다 이제 제주를 이주를 했는데 연고가 없는 케이스다 이러면 사실은 좀 접근 자체가 조금 좀 피상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주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발짝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주의
결혼해서 이주하신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모시고 뭐 직접 자기가 봤을 때 제주 문화라든지 아니면 또 제주 사회에 대한 이야기든지 그거는 자기 가족 내에서 또 구성원의 한 분이 또 제주 지역사회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또 보이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우리 업데이트는 제주에 결혼 이주하신 분을 한번 초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혹시 제주 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좀 조언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뽀뇨 아빠 블로그가 있습니다. 예. 네이버 블로그고요. 아드리아해의 뽀뇨 아빠, 뽀뇨 파파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게스트란에 말씀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예. 그러면 뭐 소개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제가 답변 드리기 힘든 내용은 그러니까 조금 더 깊숙한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게스트로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점점 많은 분들이 뽀뇨 아빠의 전문즉답 제주 민편을 들으시고 계신데요. 피드백을 뭐 블로그에도 하셔도 좋지만 아이튠즈에 해주시라는 거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